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2명 이상이 동업을 할 때 그중 대표적인 형태인 파트너십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이 주식회사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됐어요. 다른 것에 오래됐겠죠? 비해서. 15세기 이전까지는 농경사회니까 특별하게 뭐 주식회사라는 의미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고 7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 전쟁이 일어날 때 인도를 제일 먼저 침공해가지고 뭐 어떤 게 수탈의 역사죠. 그때 대표적인 동인도 회사. 이게 아마 회사로서는 아마 제일 그 시초가 맞아요. 아닌가 우리 그런 중고등학교 생각. 때 배웠어요. 그렇죠. 동인도 회사. 수탈하는 기관이지만은 네. 이름을 동인도 회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18세기, 19세기는 이제 산업 혁명이 이제 그렇죠. 일어나다 보니까 예. 자본이 많이 필요하죠. 또 공장을 지어야 되죠. 농민들을 전부 노동자로 바꿔야 되죠. 의료 교육 훈련, 그다음에 교통이 생겨야 되니까 열차가 생겨야 되죠. 뭐 이런 것들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주식회사가 성립을 해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투자만 하게끔 하고 배당만 받게끔 하는 제도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역사가 시작이 됐죠.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큰 회사들 중에서 오일 회사들, 스탠다드 석유 회사, 그 다음에 US 스틸 컴퍼니, 카네기, 뭐 록펠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GM, 포드, 크라이슬러 관련 자동차 회사. 회사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주식회사 형태를 많이 띄었고, 20세기, 21세기 들어가서는 완전히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뭐 하나 회사가 자국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그렇죠. 파니까 글로벌리제이션이 많이 했고, 멀티내셔널 컴퍼니. 그러니까 뭐 불란스에 있거나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있거나 다 미국에다 상장해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21세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는 옛날에 굴뚝 산업에 승자했던 산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 위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탑 10에 들어가면은 IT 기업이 5개, 6개예요. 그렇죠.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뭐 이렇게 요즘은 테슬라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애플을 조금 연구를 한번 해다 보면은요, 애플 주식수가 몇 주라고 생각하세요? 애플 주식수. 그건 뭐 저는 그런 데는 좀 문외한입니다. 160억 주. 160억 주. 오늘 네. 주가가 195불, 6불 왔다 갔다 합니다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은 회사의 총 자산 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캐피탈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걸로 따지니까 약 한 5조 달러. 5조 달러라는 개념도 모르는데 그것을 한화로 1200 몇십 원을 곱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단위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몇 개 나라 한해 예산을 넘을 그렇죠. 것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에 네. 한 기업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수가 전 세계 인구보다 많네. 그러니까 주식 수가.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많은 주식을 가지고 물론,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그러면 주주는 몇 명이 되느냐? 이게 주주는 조금 넘버를 계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펀드 회사들은 펀드 회사별로 뭐 벤가드다 그러면 그 밑에 수백만 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벤가드를 하나로 치면은 한 200에서 한 300만 주.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해? 그러니까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네. 주주총회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사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대표이사를 뽑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대형 회사로서 할 일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들만의 세계다, 그들만의 리그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벌써 계급이 나누어진다라는 느낌마저도 들거든요. 소시민들이 너무 보면은. 커버리고 너무 하니까 네. 민주주의라는 것이 없어지고 자기들끼리 했던 사람들끼리 계속
네. 대표이사가 되고 물려주고 이사회장이 그런 되고 거죠. 네. 물려주고 일반 한 주 두 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주지만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계기도 없어요. 네, 네. 그러면은요 주식 회사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 A, B, C, D 여러 사람들이 내가 투자를 하겠다. 너 10%, 10%,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명이 모아가지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이 생기면 우리 각자 나눠 갖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시작이 됐다가 어. 어떻게 해서 주식 시장 이제 우리 그것은 뉴욕 이제, 뭐 이제 스탁 익스체인지도 그것은 생기고 이제 이 주식회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네. 그걸 보고 IPO라고 부르거든요. IPO, 어떻게 네. 하면은 IPO를 할 것이냐. 네. 주식 거래에서는 어떤 세금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때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럼 네. 그때 가서 내가 네. IPO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아이고.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거래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주식만 되면은 아야 배가 망신한다.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네. 주식에서 본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네네. 주식 거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배운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미리 그냥 돈 있다고 그냥 퍽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 또 너미 우리 최영 앵커님이 테슬라를 샀더니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때 가서 사는 것이 과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냐? 늦었는지. 늦었는지. 테슬라가 좋다고 하지만은 언제 좋냐면 가격이 쌀 때 좋은 거고 테슬라가 나쁘다 그러면 가격이 높을 때 나쁘다고 부르는 거예요. 높아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그보다 더 높게 판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낮게 살 때는 아무도 테슬라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산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노출이 되어버려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내가 사가지고 더 많은 돈으로 다음 타자한테 팔겠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 좀 이름이 나서 이제 상장을 하겠다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고 할 때 했을 때 그러면은 이때 사야지 시작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기회가 없더라고요. 이미 미리 다 뭐 약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있죠. 네네. 네,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리죠.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건데 상장되기 전이니까. 네, 주고 내가 싶은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좋은 주식이야. 내가 네. 이현주 앵커님한테 이거 한번 사보세요. 네. 잘 나갈 겁니다. 근데 임춘태를 어떻게 믿고 사? 내가 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5년 후에 그 주식을 샀었더라면 대박이 됐을 텐데 하는 것은 5년 후의 문제고 네. 상장되기 전에는 그 주식이 잘 갈 확률과 못 갈 확률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 그게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느 회사가 몇 월 며칠 날 상장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야지라고 했더니 벌써 저에게는 기회가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없고 처음 이제 거래가 되면은 네.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네. 시장에 아니, 이렇게 주식 얘기 이렇게 뭐 언제 사느냐, 뭐 앉아서 이렇게 사느냐 이런 얘기는 오늘의 이 얘기의 주제하고 맞지 않는 않죠. 얘기가.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운이고, 운이고. 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뭐 코퍼레이션이 있고, 인코퍼레이트 잉크. 또 있고, 뭐 LTD, PLC 이 많아요. 여러 개가 있던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잉크나 인코퍼레이티드 그다음에 코퍼레이션 이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PLC는 영국에서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따질 때 영국에서 퍼블릭 리미티드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영국에서 많이 쓰고 한국과 일본은요 컴퍼니 리미티드라고 많이 써요. COLTD라고 COLTD 예, 맞아요.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건 맞아. 삼성 컴퍼니 LTD 그건 리미티드라는 말이야. 주식회사의 성격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리미티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당신은 유한회사로서 회사에서 손실이 나면은 당신 재산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 투자 금액만 날라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해서 리미티드 라이빌리티라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의 이름들이 또 얼마나 각양각색이야. CEO, 대표이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법인장이라고 불러요. 은행은
은행은 은행장. 은행장. 그다음에 뭐 이사회장, 그다음에 회장, 뭐 한국에서 나오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전부 다 주식회사의 어떤 기능성으로 불러들인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의 이야기가 동등한 이야기고 리미티드 라이빌리티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그다음에 조금 리미티드 라이빌리티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는데 뭐 왜 리미티드 라이빌리티라는 말이 네네. 왜 중요하냐. 뭐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내가 10만 불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회사가. 근데 하다가 망해가지고 소송을 걸려가지고 100만 불을 물어줘야 될 입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베벌리힐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집을 내가 위험이 있냐 나한테. 그건 개인 재산에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리미티드 라이빌리티의 특징이에요. 그렇겠죠. 아. 네. 근데 리미티드 라이빌리티란다고 해가지고 주식회사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냐? 이제 그것은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죠. 다르죠. 네. 요즘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은 뭐 한 하루 이틀이면 설립을 해요. 그래 놓고 나는 주식회사니까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받겠다 그러면 은행이 너 해요? 너 퍼스널 개런티해. 내가 뭐야 여기 빌딩에 얻으려고 하면은 랜드로드가 나 회사 이름으로 내가 리스를 얻겠어. 너 개인 이름으로 넣어. 맞아. 개인적으로 저 개런티를 하다. 개런티를 네. 하게요. 오케이. 맞아. 시간이 다 갔습니다. 아, 네. 요 얘기는 자 다음번에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렇게 아직 얘기가 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오늘 그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